안녕하십니까. 뉴스스케치입니다.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인터넷 뉴스에는 육군이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서 최대 훈련을 했다는 뉴스에 있어서 아파치 헬기 성능 및 방어력 등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은 육군 국방TV인데 육군에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훈련을 했다는 뉴스 내용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의 헬기를 동원한 가운데 최대 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했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의 실사격과 공중 강습, 화물 공수 훈련 등 육군 항공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세계 최강 공격 헬기로 꼽히는 아파치 헬기가 로켓과 기관포를 사정없이 발사합니다. 육군 항공 핵심 전력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 규모 항공작전 훈련 현장. 훈련은 공중 강습작전 명령을 받은 헬기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며 시작됐습니다. 30대의 헬기가 활주로에서 동시에 이륙하며 무서운 기세로 창공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적의 위협에 마주친 아파치 헬기는 이를 가볍게 회피하며 고개에 가까운 전술 기동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화물 공수 훈련에서는 대형 기동 헬기인 시누크가 탄약, 유류 등 14톤이 넘는 물자를 공수하며 완벽한 항공작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육군항공 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항공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우리 군인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로 다가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장병 200여 명과 아파치 등 30대의 헬기가 투입된 이번 훈련은 강력한 항공 전력을 보유한 육군 항공사령부가 완벽한 항공작전 태세를 확립하고 미래전장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적에게 전율을 주고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합동연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에는 육군이 항공작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벌였답니다. 공격 헬기는 아파치를 비롯해 시누크와 블랙호크 등 육군 항공 핵심 전력을 대거 투입한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을 하였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이천과 양평 일대에서 펼쳐진 훈련에는 아파치 가디언 16대, 시누크 4대, 블랙호크 10대 등 30대의 육군 항공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좌파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훈련을 정권이 바뀌면서 대규모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 눈치 보고 북한에 잘 보기 위해서 군대 훈련도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드디어 훈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파치 헬리콥터 변형 및 파쇄 기준을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아파치 헬리콥터는 코브라 헬기가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아파치 헬기입니다. 원래 기종명은 AH-64A가 기본형이었습니다. 요것을 업그레이드한 게 AH-64D 롱보우였습니다. 롱보우를 또 업그레이드한 게 AH-64D 블랙3였습니다. AH-64D 블랙3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AH-64 잉글랜드에서 면허 생산 모델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아메리칸 기술을 이어받아서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H 밑에 64D JP가 있는데 이거는 AH-64D 일본 면허 생산 모델입니다. 일본도 AH-64D를 자기들 마음대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 못합니다. 미국부터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일본은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치 헬기 공격과 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이륙 중정이라는데 헬기에 무기를 싣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무게인 것 같습니다. 1443kg입니다. 최대 속도가 293km입니다. 1시간에. 실용 상승 속도는 6400m까지 공중에 높이 떨 수 있습니다. 최대 항속거리가 483km입니다. 무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정은 30mm M230 체인건이라고 분당 1200발을 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파이어 대연사 미사일,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하이드라 70 로켓포, 하드포인트 6개소, 항정장비 롱보우 화력 통제 레이더, 승무원은 2명이 탑니다. 요 화면이 AH-64E 아파치 가디언입니다. 여기에 동그랗게 달린게 롱보우, 강력한 롱보우 레이더 탑재예요. 요게 바로 롱보우 레이더라는 겁니다. 반경 8km 표적을 1000개를 탐지할 수 있답니다. 1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답니다. 요거는 주요 무장인데 헬파이어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70mm 하이드라 로켓, 70mm 기관포, 요거는 재원입니다. 앞에 설명한 거랑 비슷합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현재 AH-64D 아파치 롱보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AH-64D 아파치 블록 3 바뀐 이름입니다. 이렇게 바뀐 AH-64E를 미 육군을 포함한 5국가에서 구입 운영하기로 하면서 값이 획기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육군이 대형 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함께 거론됐던 H-1G 바이퍼와 D-129를 누르고 아메리카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H-64D 롱보우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AH-64E 아파치 가디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AH-64D 아파치 블록 3인데 아파치 블록 3가 이름이 좀 촌스럽고 별 신통찮다 해가지고 요 이름을 없애고 AH-64E 아파치 가디언으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및 방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적 탱크와 벙커를 무력화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16개를 실을 수 있답니다. 2.75인치 70mm 로켓은 최대 76발을 장착할 수 있답니다. 두꺼운 장갑을 뚫을 수 있는 30mm 기관포가 기본으로 달려있고 최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는 8에서 10km. 발사 후 파이어 앤 포켓이라고 파이어 앤 포켓 방식을 적용해 미사일 발사 후 바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기초 생존수를 높였답니다. 또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어 적 헬기, 전투기 요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적 전투기는 엄청 빠른데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로 그것도 사거리가 8km에서 10km인데 이걸로 요격이 가능하게 할런지 이런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결국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공격 방법은 쏘고 빨리 현장을 회피함으로써 생존수를 높이는 방법, 이것이 공격성입니다. 자체 생존 방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 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거, 이 전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이 방어력인데 14.5mm 방공포, 대공포 방탄이라는 건 쎄입니다. 쎄. 총알이 헬리콥터 몸통을 뚫을 수 없도록 탄탄히 23mm 두껍게 되어 있답니다.
대응보 내탄, 탄이나 포탄 충돌에 견디는 정도와 성도가 갖췄다. 최대 속도 시속 293km, 항속거리 483, 승무원 2명, 최대 이륙 중량 10톤, 엔진 출력도 출중에 신속하고 빠른 기동이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근데 아파치 가디언은 적군이 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는 방어무기가 없습니다. 빠르게 공격하고 멀리 숨어버리는 전법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신통한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적이 모르게 기습 공격한 다음에 재빨리 숨어버리는, 숨다는 게 좀 우습지만 회피해서 멀리 피해버리는 거, 이것이 방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면 미사일 방어 체계 장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공격용 헬리콥터가 보병이 휴대용 미사일에 아주 취약합니다. 2000년 6월 이라크 전쟁 중에 작전을 펼치던 AH-24D 아파치 헬기가 휴대용 미사일에 피격되어 조종사 2명이 전사했습니다. 2007년 2월 이라크 바그다드 타지 인근에서 AH-24D 아파치 헬기가 작전 중 맨페주라는 미사일에 피격되어 조종사 2명이 전사했습니다. 2010년에는 터키 육군 소속이 AH-1F 코브라 헬기가 크루드 방건에 쏜 이글라 맨피즈에 격추당해서 조종사 2명이 전사했습니다. 여기서 맨페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한 종류입니다. 공격 헬리콥터가 공격은 우수하지만 적군 보병이 쓰는 휴대용 미사일에는 방어무기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육군의 AH-24E 아파치 가디언 공격용 헬리콥터 성능과 약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